자, 영무원으로 7년 동안 근무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면서 또 참 제보를 주셨네요. 네, 4월 17일 밤이었습니다. 제 고향 인천, 좀 익숙한 곳인데 그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던 40대 영무원이 당한 일인데요. 조용한 상황이었는데 대합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일인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 거예요. 또 가봤더니 사회복무 요원이 술에 취한 한 남성을 이제 대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제보자 영무원은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진짜 손수호 변호사님은 애향심이 정말 각별하신 것 같아요. 인천 관련한 이런 사건 사고가 나올 때마다 제 고향 인천이라는 걸 항상 강조하시더라고요. 좋은 일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. 예. 자, 아무튼 들으신 것처럼 이런 소란스러운 이유를 확인하러 가까이 가셨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는 거죠.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. 화차트가 제대로 안 된다. 그래서 저희 사회복무원은 그 게이트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역장 나와라, 매뉴얼 가져와라, 내가 내는 세금으로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향하여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 하였고요. 만약에 저희 사회복무에 수업 응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제가 대신 사과하겠다 했는데도 계속 난동을 피우시더라고요. 아니, 세금 혼자 내요? 예? 세금 얼마 내겠어요? 그러니까. 네. 하여튼 지금 문제가 된 게 조금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 지하철 나오다가 개찰구에 이제 카드 인식이 아마 좀 늦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본인이 나오는 거 좀 늦게 나오다가 문이 안 열렸는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이 나와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인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좀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. 역장 나와라 소리를 지르고 역장 나와라 매뉴얼 가져와 봐라. 내가 내는 세금으로 직장 다니면서 이게 뭐냐라 하면서 이거 영무원들 비하하는 발언을 했죠. 그래서 제보자 영무원이 거기 가서 이 좀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 하는데 갑자기 남성이 제보자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때리려고 했고요. 아마 폭행을 좀 말리려고 남성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잡았거든요. 뺨을 때려버립니다. 자, 뺨을 때렸어요? 뺨을 저렇게 사정없이 때려버립니다. 자, 보세요. 이렇게 손을 아직 그만하세요라고 손목을 잡는 순간 바로 뺨을 때려버립니다. 이야, 이거 참, 일단 영상이 이후에도 좀 나올 텐데요. 중재하러 가셨다가 보신 것처럼 뺨을 맞은 겁니다. 그런데 저 남성의 횡포 끝이 아니었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의식을 잃었다. 이어서 들어보시죠.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였는데 안경 낀 상태에서 맞으면 다칠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안경을 벗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또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제 턱을 가격으로 제가 쓰러졌습니다. 정신이 그때 잃었어요. 나중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동영상을 보니까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 공 차듯이 발로 저를 차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게 어지럽고 다리가 완전히 풀려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들도 오고 난 상태에서 제가 진술서를 작성을 했거든요. 그 상태에서 또 저를 이제 지목하면서 다음날 찾아와 죽이겠다고 살인 예고까지 하시더라고요. 아니, 성인 남성이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지금 의식을 잃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당시 제보자는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요. 크게 다칠 것 같아서 안경을 벗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남성이 주먹으로 턱을 가격했고 이 때문에 제보자는 쓰러져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남성은 제보자가 쓰러지고 나서도 계속 발기질하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. 제보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다고 전했는데요. 이 사회복무요원이 폭행 상황을 보고 남성을 뒤에서 안아서 이 제보자와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남성은 계속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. 결국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이 그 사이에 폭행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. 이 제보자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 남성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고요. 그런데 남성이 경찰이 와서 있는데도 제보자에게 내일 다시 찾아와서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. 지금 저 영무원 제보자분 상태가 어떠신가요?
네, 아주 큰 상처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뇌진탕 및 턱관절 통증으로 3주 진단을 받으셨고요. 3주간 지금 휴가를 내고 쉬면서 회복 중이신데요. 일단 몸도 아프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큰 상황입니다. 그날을 떠올리면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그때 들은 욕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우울한 감정도 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죽이겠다고 했던 말이 또 큰 상처라고 합니다. 보통 때 멘탈이 좋은 편인 줄 알았는데도 이번에는 너무 슬퍼서 이날 집에 가서 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냥 펑펑 우셨대요. 아이고. 그러니까 딸이 아빠는 왜 맞기만 했어요?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보자께서 아빠도 그 사람을 때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손 변호사님 그렇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때리셨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. 네, 심지어 사내에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을 누가 했느냐와 별개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 이런 피해를 감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법적으로는 이 가해자 당연히 형사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로 이 제보자가 사건 당일에 진술서를 작성을 했고요. 또한 경찰서에 가서 진단서 제출하고 또 증거 영상까지 제출을 했습니다. 예. 지금 현재 경찰은 상해죄로 입건을 했는데 이 상황을 보면은요. 폭행을 해서 정신을 잃었다. 이럴 경우는 폭행치상죄가 될 수 있고 또 애초에 폭행 고의를 넘어서 상해 고의를 가지고 때렸다. 이럴 때는 상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요. 철도안전법이 있어요. 이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을 해가지고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안 되도록 하고 있고요. 또 이렇게 폭행을 통해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 철도 종사자에는 실제로 그 기관사라고 하죠. 철도 운전 종사자나 관제사뿐만 아니라 이 차량에 승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여객 영무원의 경우에도 철도 종사자로 보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런 법률 적용까지도 경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. 사실 이 영무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? 예. 굉장히 고된 일인데 그걸 다 찾고 묵묵히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. 예. 그리고 이 영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.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저도 이제 주변에 공무원 친구들이 있는데 이 악성 민원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답니다. 내가 낸 돈으로 세금으로 월급 받는 엑스들이 말이야. 세금 얼마 안 내요. 저 사람들은. 그런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유독 얼마 내는데 그럼 물어보고 싶어. 얼마 냅니까? 얼마 내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? 납득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요. 특히 이제 보면 동기 같은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만취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자기 기분의 어떤 분노 조절, 그러니까 장애 조절 못해서 이런 경우가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전과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폭행 전과라든지 맞아요. 모욕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행위를 반복한 적이 있는지. 왜냐하면 지금 CCTV 다 잡혀 있잖아요.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. 트라우마.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사기관, 법정에 좀 제출돼서 좀 충분하게 다시는 못하게. 그러니까 세금 잘 내라. 세금은 내세요. 다시는 못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세금도 잘 내고 세금 내라, 다 내라. 그리고 처벌도 받고. 예, 좋습니다. 자, 예.